안녕하세요. 닥터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제가 비뇨기과 의사니까 남자의 노화. 네, 남자는 사실 뭐 여자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연령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중년 이후에 생기는 변화들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누구라도 저처럼 이제 40대 이후 되신 분들 중에서 얘기해 보면은 금세 피곤해진다. 운동은 하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이런 능력은 떨어지고 뱃살은 나오고 인지 능력, 생각하는 것도 예전처럼 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눈도 침침하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사는 게 재미없다, 우울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을 사실 읽어보면 다 이제 자기 얘기 같은 얘기들인데 혈관 운동성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의 변화가 자율신경계통이라는 게 이제 땀을 흘리고 몸에서 뭐 열을 이제 얼만큼 낼 것이냐 내지는 얼마나 좀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 이런 교감신경의 그 톤이 조절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식은땀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떨 때는 이제 불면증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운동성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이전에 우리 뭐 정신 기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호르몬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력도 감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의욕 감소, 짜증난다. 그리고 신체 증상으로서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근육량 힘 떨어지고 뼈마디, 가슴이 여자처럼 변한다.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이런 여성력 유방도 나타납니다. 성적으로도 성욕도 감소되고 발기도 잘 안되고 오르고즘 잘 안오고 사정력도 떨어진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의 변화들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피크에 해당되는 것들은 20살 전후가 돼서 이제 남자들과 요 밑에 이제 여자들 이렇게 되는데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40에서 50대 전후해서 어떤 임계치라는 거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감소에 의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시기가 이 정도에 또는 이 이후에 도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성 호르몬의 역할,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랄 때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게 뭐 남자답게 우리 말하는 그런 뭐 근육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폭력성 이런 것들로 우리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뇌,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이제 털나는 것들 그리고 리피도 게다가 이거는 뭐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죠. 변성기가 오게 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뼈밀도, 체지방 감소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남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인데 그것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외부에서 보충해주겠다는 방법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테스토스테론 주사제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모자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럴 때는 뭐 얼마나 이제 블랙마켓 쪽에서도 많이 돌아다닙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또 병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테스토스테론 주사제를 스스로 맞는 그런 운동선수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약물 우리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 즉 근육 강화에 대해서 생기는 그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뭐 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맞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FDA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심근경색 불임 결국은 이제 교감신경 톤도 올라가는 게 있고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40대 이후에서는 모자라는 걸 보충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충해줬을 때, 그러면 이제 부작용에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지날 때마다 이제 혈액 중에서 우리가 빈혈 수치라는 게 있어요. 빈혈 수치가 왜? 이 수치들이 올라가더란 얘기죠. 남성 호르몬을 넣어주면은 그때는 올라가고 이제 성적인 기능이나 또는 근육 기능들 그리고 이제 체지방, 간 수치 이런 것들을 간 수치는 올라가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1년 간격으로는 전립선 검사, 전립선 암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간격으로는 본 덴시티, 골밀도를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것들인데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감소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대사 산물로서 IGF-1이라는 수치로 몸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그런 수치가 마찬가지로 감소됐더라. 이건 이제 연령에 의한 변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하고 겹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 분해시키고 근력 강화시키고 골밀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정신 기능, 기억력 기능 활력 증가시키고 신장 기능 개선하고 심장 기능 강화시키고 이제 그야말로 좀 활기차다고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쪽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치료를 57세부터 69세, 즉 이제 10년에 걸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 정도 기간을 써도 어떤 큰 문제 없이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연령이 더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이와 맞지 않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됐다.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의 효과는 일단 체지방, 쉽게 말하자면 이제 몸이 좀 단단해지는 기름기는 빠지고 이제 근육량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좀 두꺼워지고 BMD 지방량과 바디 본 매스 뭐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평가를 할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종양과 관련된 수치들이 이 밑에 나오는데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 CA, AFP 그리고 이제 CA19, 다시고 PSA 이런 것들이 종양과 관련된 대장, 결장, 직장, 간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에 해당되는 수치들이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의 수치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해당되는 튜머 마커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그리고 갑상선, 간 수치 이런 것들이 이니셜하게 처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수치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치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우리 IGF-1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워낙 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혈당치나 갑상선, 간수치 그리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갑상선 기능과 호르몬 수치, 그리고 우리 보통 뭐 CBC라 그러면은 전혈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간과 관련된 것, 콩팥, 그리고 프로테인 알부민, 몸의 어떤 재생 능력이겠죠. 크레아티닌, 유릭애시드, 칼슘, 인, 나트륨, 칼륨, 그리고 리피드 프로필,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보너스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아연이 사실은 이제 경구 우리가 이제 먹어서 흡수되는 것과 주사를 맞아서 흡수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경구약제에 의해서도 이런 효과들은 좀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거를 한 3년 내외 정도를 우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 본다면 그거는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르기닌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제 쓰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NO, 나이트릴 옥사이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팩터들, 그리고 이제 성분들에 대해서 훑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리 있는 분들은 우리 게시판 통해서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